네, 이번 시간은 유동자산에서 매출채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찍어 보니까 2급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했더니 강의가 55분이 나와버려서, 그래서 웬만하면 2급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급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세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입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친 걸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반대가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치면 매입채무라 그랬고, 자, 이제 2급에서 잘 안 배웠던 어음의 배서 양도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결제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어음을 양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음은 앞에 보면 금액, 그 다음에 지급기일, 발행일, 누가 발행한다, 그 다음에 뭐 어느 은행, 뭐 여기 보면 한강은행 강남지점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세로로 보면 많은 거는 뭐 5개, 적은 거는 한 3개 이렇게. 자, 누구누구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해서 양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서 양도라고 하는 게 배 후배자입니다. 뒷면에 글서자, 뒷면에 적어서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받은 사람은 요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하게 되면 여기다 추가로 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또 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음은 하나의 채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71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주식회사 한라상사의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구상사로부터 외상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금을 배서 뒷면에 아까 누구누구에게 뭐 양도하면서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쓰면서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차변으로 오고요. 외상매입금, 자, 금액 200만 원. 자, 요거는 채무니까 거래처를 적어야죠. 주식회사 한라상사. 자, 적어주고요. 그 다음 대변에 갖고 있던 어음,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요거를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죠. 받을 어음. 자, 200만 원. 자, 받을 어음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주식회사 대구상사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대구상사 해서 거래처도 입력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음을 갖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해요. 직원들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지금 은행입니다. 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할인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음 만기일, 그 다음 어느 회사 어음이냐에 따라서 믿을 만한 기업이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기간 남은 거 가지고 할인율을 정합니다. 자, 기간이 뭐 좀 남았다, 한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 이 은행에선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주는 경우, 이럴 때 어음의 할인이라 그럽니다. 자, 어음 할인을 할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각거래하고 차입거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매각거래는 말 그대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어음을 은행에. 그 다음에 차입거래는 그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차입거래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회계 기준은 뭐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은행에서는 이건 나중에 부도가 나면 은행이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매각거래는 은행에서는 실무에서는 인정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차익거래로 하는데, 자, 이론상으로는 매각거래를 많이 해요. 이론상으로는. 자, 우선 매각거래는, 자,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는데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매각거래니까 팔아버린 거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아예 장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돈은 얼마? 90원 받았어요. 그러면 10원은 뭐냐?
팔아버리면서 생긴 손실. 매출채권.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 처분해서 생긴 손실 10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 그 어음이 결제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다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붕괴 안 합니다. 자, 요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붕괴 없고요. 자, 차입거래는 팔아버리는 걸로 은행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경우에 그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장부에 적을 때. 자, 어음을 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옵니다. 100원. 그래서 통장에 90원만 들어오고 10원은 이자로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 10원, 돈 들어온 건 90원. 그러다가 이게 부도가 나면 이 어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부도 안 나고 무사히 결제가 됐어요. 그러면 차입거래인 경우에는 자, 그 어음은 은행에서 돈 찾겠죠. 그러면 이제 갚은 겁니다. 따로 돈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 어음으로 대신한 거니까. 그때 가서 단기 차입금 100원 없어지고 그때 가서 장부에서 받을 어음 100원을 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처리하는 게 차입거래입니다. 자, 근데 시험은 대부분 매각거래가 나오더라고요. 차입거래는 어쩌다 진짜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것 같고, 자, 실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자, 72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은, 자, 이건 2급에서 했던 문제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자, 건너뛰고, 자, 예제 5번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긴급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대구 상사로부터 받은 약소금 30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수 조건이 매각거래로 어음을 팔아버린 걸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 아예 없어지죠. 팔아버렸으니까. 받을 어음, 자, 금액 300만 원짜리. 자, 요거 채권 거래처 입력해야죠. 대구 상사입니다. 자, 주식회사 대구 상사. 자, 그 다음에 돈은 할인료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90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290만 원. 자, 10만 원은 아까 매각거래일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어음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매출채권이잖아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거래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이제 이론 시험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2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어렵게 나와요. 자, 이론 시험 73페이지에 있는 다음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74회 출제가 됐었는데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우리 전산회계 2급할 때 요거 기말결산정의상이 많이 나왔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하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차액보충법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결산 시 합니다. 그 다음 매출채권 등의 이전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자, 어디에 함정을 파놨을까요? 아까 우리 매각거래, 차입거래 했죠. 자, 근데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처분 손익,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거 차입거래에 있었어요? 매각거래에 있었죠. 그렇죠. 차입거래가 아니고 매각거래일 때 그거를 팔면서 은행에서 할인료를 받아갑니다. 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요거는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주는 차액 보충법을 사용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3번은 우리가 2급에서 결산정리상 분기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네 번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설정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상기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접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었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매각거래, 차입거래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실무시험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실무시험. 자, 8월 16일 매출거래처인 마음전자의 외상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이 약속음을 배서 양도를 한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이 어음을 받은 겁니다. 왜 받았냐면 외상값, 외상매출금 100만 원 수금할 게 있는데 그쪽에서 어음 얼마예요? 금 60만 원짜리 어음 받겠냐 해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받았고 나머지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나머지 4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하면 자, 차변에 자, 아까 어음 받았죠? 받을 어음 자, 60만 원입니다. 근데 어음이 어디 거였어요? 거기 어음에 보면 회사가 있죠. 기준공업입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거래처는 주식회사 기준공업.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100만 원은 수금이 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1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40만 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4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이론시험입니다. 74페이지에 이론시험 문제가 두 문제 있죠. 아까 분개한 거는 입력 안 하나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75, 76페이지에 문제가 10문제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분개한 다음에 입력을 할게요. 자, 74페이지 이론시험 문제 1번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한 주식회사 회계는 상품의 매출 원가에 자, 이거 문장 잘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의 30% 이익을 더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그럼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단기 중 상품 총 매입액이 8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만 원, 기초 상품 재고액에 대한 단서는 없으니까 뭐 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중에 현금 회수액이 40만 원이라면 기말에 미회수된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원가 공식 있죠? 거기에 대입하면 돼요.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단서가 없으니까 0원으로 보고요. 플러스 순매입액, 자, 총매입액 외에 다른 거 없으니까 얘가 순매입액이 돼요.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25만 원. 그럼 매출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55만 원이 나옵니다. 자, 매출원가에 30% 이익을 더하여 그러면 55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더할 겁니다. 자, 55만 원에 곱하기 0.3 요게 이익이에요. 그러면 요 이익이 55만 원에 0.3 곱해주면 16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러면 요 16만 5천 원과 55만 원을 더한 금액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71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2급에서 많이 했죠. 55만 원에 30% 이익을 더해야 하면
곱하기 1.3 해버리세요.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55만 원 곱하기 1.3 하면 71만 5천 원 나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여기는 이익을 더하여 외상으로 다 판매한다 그랬습니다. 100% 외상이에요. 그러면 총 외상 판매가 71만 5천 원이라는 소리예요. 매출원가의 30% 이익을 더한 매출액입니다. 자, 매출액이 전부 다 71만 5천 원이고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0만 원을 회수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는 40만 원 빼면 31만 5천 원이 나오죠. 정답 보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문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요즘 들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간혹 한 번씩 나오니까 자, 이거 유심히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시험 2번 문제. 매출채권에 대한 또 문제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 기업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맞죠? 외상으로. 외상매출금. 자, 그 다음 제품을 매출한 후 제품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 한다. 요거 2급에서 매출 할인과 애누리 구분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매출 할인, 그 다음 매출 애누리 뭐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세일. 세일은 어느 거예요? 그거는 애누리입니다. 세일. 할인은 도대체 뭐냐? 기억 다 잊어먹었어요? 포맷해버렸어? 외상으로 줬는데 외상값을 빨리 갚는 아주 괜찮은 A급 거래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사 대접 못하면 아유 깎아주기라도 해야죠. 외상값을 빨리 갚으면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깎아주는 거, 그게 바로 매출 할인이고요. 매출 애누리는 처음 판매할 때부터 깎아서 파는 겁니다. 깎아주고 파는 거. 자, 그래서 제품을 매출한 후 제품이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이거 외상이란 말 없죠, 지금. 판매할 때, 보니까 철진한 제품이야. 그런 경우는, 대형마트 가보면 유통기한 다 된 것들 왜 싸게 팔잖아요. 그게 바로 매출 애누리입니다. 값을 깎아주는 걸 매출 할인이 아니고 애누리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일단 되고요. 3번 제품이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매출 환입. 팔았다가 아예 이건 되돌아온 거예요. 값을 깎고 말고가 아니고 제품이 총 매출에서 차감한다.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에서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빼죠. 예, 맞는 말입니다. 매출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매출 채권 하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인데 받을 어음을 어떻게 했어요? 매각 거래로 했을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아까 배웠죠. 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이론은 이제 실무시험 2년 전에 촬영할 때는 요거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풀고 제가 건너뛰어 썼는데 자, 오늘은 단원이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요거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문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 풀고요. 일단 분개 먼저 다 하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에 있는 실무시험 1번 7월 3일 거래처 주식회사 청송으로부터 제품 매출하고 받을 어음 500만 원을 거래은행인 금빛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거래. 그럼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 어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자, 50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이건 적어야죠. 주식회사 청송입니다. 자, 주식회사 청송. 근데 할인료 2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0만 원 빼면 48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480만 원. 자, 20만 원은 아까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이거 매출채권이잖아요.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 그래서 매출채권 I 채권 처분 손실 20만 원. 자, 이렇게 자, 분개해주고 입력은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9월 5일입니다. 8월 20일 발생한 오성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2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아까 식사비라도 준다 그랬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3%를 할인해 주었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요거 아까 계정 과목 뭐로 하라 그랬어요? 매출 할인. 매출 할인 해주고, 자,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전부 다 회수됐으니까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대변에 가죠?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오성상사입니다. 오성상사. 자, 근데 3%를 깎아줬어요. 3%면 얼마? 3, 7은 21, 21만 원이죠. 21만 원은 매출 할인이라고 적습니다. 매출 할인 21만 원. 그러면 자, 700만 원에서 21만 원 빼면 679만 원이죠. 이거는 어디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 619만 원. 679만 원. 679만 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따 입력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매출 할인이 검색하면 여러 개가 있어요. 상품 매출 할인이 있고, 제품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제품. 그래서 이거 적어 놓으세요. 406번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따 화면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제품이라는 거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 같이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어, 7월 23일 주식회사 캐스터에 대한 받을럼 3천만 원이 만기가 되었다. 추심 수수료 17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 예입되었다. 자, 받을럼 무사히 부도 안 나고 돈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면 받을럼이란 자산이 감소고요. 자, 총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주식회사 캐스터 됐고, 근데 17만 원 수수료 은행에서도 공짜로 안 해줘요. 17만 원 수수료 차감했는데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거. 자, 수수료 비용. 자, 17만 원. 요 수수료 비용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왜? 요거는 업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 지난번에 단기 매매 증권할 때 그 수수료는 건 984번 영업의 비용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거는 물건 사고 팔고 어음 받고 뭐 하면서 생긴 수수료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800번 때 적용할 겁니다. 자, 17만 원 뺀 나머지 잔액은 당좌에 입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자, 2,983만 원. 자, 당좌예금 2,983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 입력 이따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7월 8일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해야 한 추심,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음을 맡기고. 주식회사 영진전자의 받을 어음 1,500만 원 중에서 자 똑같습니다. 아까 추심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무사히 부도 안 나고 받았습니다. 자 1,500만 원. 거래처는 영진전자입니다. 주식회사 영진전자 됐고요. 추심 수수료 15만 원. 아까처럼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15만 원. 자, 그러면 15만 원 뺀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485만 원. 자, 보통 예금 1,485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8월 19일) 주식회사 상주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영주상회의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배서 양도한 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대변에 받을 어음. 자, 얼마? 1,000만 원짜리. 자, 영주상회의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영주상회. 자, 왜 어음을 양도했냐면 우리가 지급어음 1,000만 원을 갚을 게 있는데 돈이 없어. 이거 잘못하면 부도가 나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저기 전화해서 상주 상사에 요 어음으로 해서 나중에 요거 우리가 부도 안 내고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은 없어지죠. 장부상에. 지급어음. 자, 1,000만 원. 그래서 어음을 교환해 온 거예요.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 요 어음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자, 요거는 주식회사 상주 상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 없어지고 새로 갖고 있던 받을 어음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76페이지죠. 예. 자, 8월 14일 주식회사 성일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만 원과 외상매입금 3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일기업에 우리가 외상값 수금할 게 있고 또 반대로 갚을 게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퉁치자 이겁니다. 근데 금액이 안 맞아요. 자, 우리가 받을 건 270만 원이고 갚아야 될 건 380. 갚아야 될 게 110만 원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외상매출금은 없어져요. 그럼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와서 외상매출금. 자, 270만 원 없어지고요. 외상매입금도 일단 없앱니다. 380만 원 없애고,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와서 부채이익 감소. 외상매입금 380만 원. 그래서 나머지 110만 원은 아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110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 이상이 없습니다. 거래처 입력 안 했네요. 외상값은 자, 성일기업이죠, 이거. 주식회사 성일기업.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주식회사 성일기업입니다. 둘 다 성일기업. 요거 반드시 거래처 입력 안 하면 일정 감점입니다. 1급에서는.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어, 8월 26일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위한 주식회사 송도전자의 받을 넣음 7천만 원 중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받을 넣음은 없어지겠죠? 대변에 받을 넣음. 자, 금액 7천만 원짜리 어음이 사라집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송도전자. 자, 그 중에서 수수료. 자, 이거 앞에서 했었죠? 수수료 비용 10만 원. 근데 요거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그러면 10만 원 빼면 6천 얼마예요? 99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자, 6,9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어, 7월 10일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독도의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세마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은 8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쨌거나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 자,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독도입니다. 자, 주식회사 독도. 그 중에서 800만 원은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 그래서 받을 어음이 없어지죠. 8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식회사 세마. 주식회사 세마. 자,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9월 24일 영업활동 자금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옥 상회에서 받은 받을 넣음 9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75만 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물론 매각거래일 때, 매각거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 제외한 전액을 당좌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받을 넣음은 없어집니다. 대변에 받을 넣음. 자, 요거 앞에서 했던 형태 반복입니다. 자, 900만 원. 자, 요 거래처 주옥 상회입니다. 주옥 상회. 자, 이 중에서 할인료 75만 원. 자, 요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한다 그랬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5만 원. 자,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당좌예금. 자, 75만 원 빼면 얼마예요? 예, 9번. 예, 825만 원. 825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7월 23일) 거래처 주식회사 서해물산에서 외상 매출금 3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이건 뭘로 처리해요? 타인 발행 수표. 이거는 현금이죠. 우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지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어쨌거나 외상값 수금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고요. 매출금
3천만 원. 자, 이 거래처 입력해야죠. 거래처 어디예요? 주식회사 서해물산. 서해물산. 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아까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자, 나머지 2천만 원은 뭐예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2천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 주식회사 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회사.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서, 자, 여기 가서, 자, 1번 문제부터 날짜 7월 3일입니다. 0703. 자, 차변에 보통예금 몇 번이죠? 103번. 자, 차변에 480만 원. 4800 플러스 키. 자, 또 차변 매출채까지 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956번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엔터 치시고요. 차변에 20만 원입니다. 200 플러스 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대변 4번. 받을 넣은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청송. 아, 지금 이게 거래처가 청송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는 방법이 신규 등록, 연습용이니까 신규 등록 있죠? F2 누르고 F3. 이렇게 딱 해서, 자, 청송. 주식회사 청송. 여기다가 청송. 그냥 확인 눌러버리세요. 다른 거 입력하지 말고. 일단 연습용이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변에 5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 자, 날짜 0905.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이거 금액 679만 원. 6790 플러스 키. 자, 또 차변 매출 할인, 매출 할까지 쳐서 딱 보면, 자, 보세요. 매출 할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지금 이 경우에 아까 제품 매출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은 403번이고요. 제품 매출은 406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번 문제는 오성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제품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요 406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감점 처리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매출 할인 21만 원 21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자,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이 거래처 오성상사 없을 거예요. 그러면 F2, F3 예, 이렇게 하고 엔터 쳐서 자, 오성상사. 자, 그냥 확인 눌러버리세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대변에 700만 원. 시험 볼 때는요,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자,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예. 자, 7월 23일. 0723. 자,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이죠. 예, 102번. 자, 2,983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또 차변에, 자, 수수료 비용, 수수료 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업무용 관련이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 800번대. 만약에 공장에서 관련된 거다 하면 그때는 500번대. 근데 여기는 자, 어음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 비용 17만 원 17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받을 넣음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 F2, F3 해서 주식회사
캐스터. 예, 그 다음 탭키 눌러버리면 예,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7월 8일 08 예, 차변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금액 1485만원 85만원 예, 됐고요. 그 다음 또 차변 자, 수수료 자, 요거 마찬가지 800번대 예, 831번 판매비와 관리비 자, 금액 15만원 150 플러스키 예, 됐고요. 그 다음 대변 받을럼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 F2, F3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자, 거래처 F2, F3 눌러서요. 자, 금액, 거래처명. 자, 며칠이죠? 7월 8일. 자, 영진전자 주식회사. 영진전자. 예. 그래서 탭키 눌러주면 거래처 입력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8월 19일입니다. 0819. 자, 차변. 지급업. 자, 지급. 예, 그러면 밑에 252번. 자, 거래처. 자, 주식회사 상주상사입니다. F2, F3 눌러서 주식회사 상주상사. 예, 탭키 눌러주면 되고요. 자, 차변에 1000만원 10 플러스키 2번. 자, 그 다음 대변 받을럼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 영주상사 F2, F3 주식회사 영주상사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1000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6번 문제 8월 14일 차변 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맨 밑에 있죠? 251번 거래처 자, F2, F3 눌러서 주식회사 성일기업 예, 됐고요. 차변에 380만원 38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거래처 성일기업 똑같죠? 그 위에 있는 107 예, 똑같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바뀌어야죠. 270만원 2700 플러스키 됐고 대변 당좌예금 102번이죠. 예, 그러면 110만원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8월 26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차변에 6,990만원 69900 플러스키. 자, 또 차변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인데 자, 요것도 이거는 은행의 추심 수수료 800번대. 예, 그러니까 831번. 800번대도 두 개 있는데 판매 수수료는 아니에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800번대. 자, 차변에 10만원 1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 대변 받을럼 110번입니다. 자, 거래처 송도전자. 자, 또 F3 주식회사 송도전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7천만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7월 10일 0710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251번 자, 거래처 주식회사 독도입니다. F2, F3 주식회사 독도 됐고 자, 차변에 1000만원
10 플러스 키 2번. 자, 그 다음 대변. 받을 놈 11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마 추가 F2, F3 엔터. 주식회사 세마. 네, 됐고요. 자, 800만 원입니다. 금액 8 플러스 키 2번. 자, 또 대변. 나머지 당조예금 102번이죠. 예, 200만 원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9월 24일 0924. 자, 차변에 당자예금 102번이고요. 차변에 825만 원 8250 플러스 키. 또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예, 956번. 자, 75만 원 75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받을 놈 110번. 자, 거래처 F2, F3 주옥상회 예, 탭키 눌러주면 거래처 입력이 됐습니다. 자, 자동으로 900만 원 들어갔고요. 자, 마지막 7월 23일입니다. 0723. 자, 차변. 자, 현금 101번이고요. 1000만 원 10 플러스 키 2번. 그 다음 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자, 2000만 원 20 플러스 키 2번.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거래처 추가 등록. 자, 주식회사 서해물산. 예. 탭키 눌러주면 자, 거래처 금액 3천만 원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2급에서 일반전폐 입력해 보신 분들, 자, 그거 생각하면 뭐 그렇게 1급이라고 해서 일반전폐 입력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거래처가 이게 백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입력을 해본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아직도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렇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어쨌거나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